예, 안녕하십니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오늘 11시 OT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지만은 OT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추가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고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드린 자료가 3개죠. OT 자료 이렇게 조금 묶음이 두툼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스파르타반 운영 안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이제 읽어봐서 충분히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격 요건이 1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2번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강좌하는 시간이고 7시부터는 문을 여니까요. 7시부터 나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 저녁에는 12시까지 학습실을 개방합니다. 또 시험 임박하면은 그 개방하는 시간을 연장을 좀 해드립니다. 한 1시 정도로 이렇게 연장을 해드리니까 그때 가서 조금 달리시고 지금 학원 룰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부량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부량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성적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에 또 이렇게 걸쳐서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은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판단이 있으면은 그 과목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텐션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리듬을 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염려 드리는 부분은 너무 초반부터 많이 달리게 되면 금방 꺾이게 돼요. 금방 지루하거나 슬럼프에 오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5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기다 이렇게 잡아서 조금 이렇게 텐션을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이제 공법이 중점적인 과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량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한두 달, 2달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빠르면 뭐 2주, 아니면 늦어도 5월 한 달 정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앉아서 공부, 뭐 내일 또 모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통해서 또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극복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가라앉으니까 5월 달은 조금 텐션을 낮추시고 6월 이제 우리 그 스터디가 진행될 때부터 텐션을 조금 높인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지금은 이제 체력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비축이 돼 있겠지만은 그 비축된 체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한 휴식이 안 돼요.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그 다음 결과를 받아보면은 체력도 이제 많이 빠지고 이런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이 이제 민사법에 오면은 그때는 텐션을 좀 높이세요. 높이는 부분이 그때는 내가 약한 과목이 있으니까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한 달은 달리겠다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여러분 이제 과목에 따라 정해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번에 헌법이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 때 조금 텐션을 높이시고 행정법은 괜찮았다 이렇게 하면은 낮추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 1년이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의 리듬을 타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로 치면은 점수를 잘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보상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완과 수축 뭐 이런 부분들을 거듭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하게 또 지금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 노력 부분만 여러분이 과하게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독한 마음에 이 악물고 뭐 7시부터 12시까지 달리겠다 또는 집에 가서 1시까지 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효율적 측면을 볼 때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학원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를 지켜주면 좋은데 그래도 아침 8시에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8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할 일을 정해놓으십시오. 그 정해놓는 일은 그 전날 봤던 부분을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빠르게 보겠다. 이 작업은 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날 봤던 부분을 아침에 반복하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뭐 8시 50분, 55분에 허겁지겁 와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을 위한 훈련으로는 맞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루틴을 잡으면은 오늘부터 지금 시간부터는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내가 정리해 두겠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정리해 두면은 직원들 혹시 밖에 있으면 이 벨문이 계속 울리는데 그거 좀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1시간 정도 볼 분량을 그 전날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리의 초점이 객관식이 될 수도 있고 주관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두 개 다 정리를 하세요. 두 개 다 정리해가지고 빠르게 볼 때 느낌하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볼 때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목적이 시험 전날 한 과목을 보자 이런 목적이니까 아마 주어지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이제 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이 평소에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정독하시고 정독하면서 다음날 내가 볼 것을 1시간 분량으로 정리하겠다. 아니면 1시간이 부족하면은 7시 반에 나오세요. 7시 반에 나오면은 과목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1시간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그 이하 시간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늠을 해서 과목별로 또는 내 실력에 따라 가늠을 해서 그 시간은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9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8시에 나와서 충분히 시험 준비하시고 오전 시간은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버린다 이 부분이 내 개인 시간을 갖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텐션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시험을 위한 그 자료들을 머릿속에 일단 빠르게 집어넣으시고 시험 보시고 그 다음 강평을 통해서 나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강평에서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적이 될 겁니다. 오전은 그렇게 보내시고 오후부터는 드러나는 문제점 내지는 본인의 장점 이런 걸 살리는 쪽으로 진행한다면은 우리 이제 학원이 지향하는 루틴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번 조금 여기에 적힌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려주시고 3번에 공부 시간은 70분이고 휴식 시간은 20분입니다. 학습 시간 중에는 당연히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가 되고 휴식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예전에 아니라 뭐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이죠. 강의실은 쉬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왁작지껄 한 것도 괜찮습니다. 마치 이제 고등학교 교실처럼 쉬는 시간에 소통이 충분히 진행이 되고 공부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실내에서는 대화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대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옥상이나 아니면 1층으로 내려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지금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4번 이거는 진도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문제가 없고 그 다음 5번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6번입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월화수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목요일날 치고 금토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8번입니다. 당연히 뭐 채점 첨삭을 강사들이 합니다. 강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사들이 채점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다 통일을 했고 합의점을 찾아서 6년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이 채점을 하지 않으면은 강의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분은 반드시 채점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원칙에 대한 예외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결과 상위 30%는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부 목표다 이런 부분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히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뭐 1000점을 넘기겠다, 1100점을 넘기겠다 이렇게 막연한 목표보다는 그냥 우리 뭐 보드가 있죠. 보드가 상위 30%가 공개되는 그 명단 안에 내 이름을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명단 안에 이름을 넣으면은 그게 본 시험으로 치면은 1000점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명단 안에 드는 학생들 중에 실패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뭐 2년에 1명 아니면은 시험장에 가서 답지를 밀렸었다. 객관식을 밀렸어서 뭐 원래 점수가 뭐 110개인데 뭐 91개가 나왔다. 아니면은 100개인데 80몇 개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또는 2년에 1명이 떨어졌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상위 30% 안에 넣으면은 무조건 고득점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잡을 필요 없어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고 내 이름이 왜 저기 없는가, 내 이름이 왜 저기에 빠지는가, 또는 때로 들어가는가, 때로는 빠지는가 이 부분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 확보가 부족한가, 아니면 충분히 시간 확보는 했는데 효율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가, 암기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면 여러분한테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초점은 성적에 둬야 됩니다. 모든 초점은 성적에 두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 10번입니다. 사례형은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많이 질문하시던데, 기출문제만 출제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수련은 너무 낙생이고, 기출문제를 계속 사례형으로 보게 되면 그건 암기훈련이지, 머리를 쓰는 훈련 아닙니다. 그건 손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훈련을 학원에 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출문제가 출제 일종의 기준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학습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해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11번에 대해서는 기록형 스터디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실강 동영상 다 무료로 지원됩니다. K2반에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이 정식 강의 외에 본인의 개인적 노력을 투여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 썩지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일부 특강은 유료로 진행되되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13번 벌점 누적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4번에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5번에 학습 시간 중에 타학원의 실강 강의를 수강하거나 동영상을 듣는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실강 강의를 수강한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여러분이 피해가 크죠. 시간적으로 또 패턴이다 이런 부분이 무너지니까 그건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16번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 17번입니다. 불합격하면 환불해 드리는데 그래도 전체 응시 인원이 20명 이상일 텐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초기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18번입니다. 학습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시험 전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2번에 보시면은 시험 기간 중에도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습관을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립니다. 왜 이런 이제 약간은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험 보는 기간하고 5급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 전청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 보러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자기 학교 근처로 가게 되는데 한 층에 2명이 있기도 하고 한 층에 3명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층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공부하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요일은 일정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칸을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은 자율학습 가능 이런 부분인데 이건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일요일도 가능하니까 토요일 일정이 오후까지 진행이 되고 저녁에 마치니까 저녁 전에 마치니까 그 저녁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일요일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아침 7시에 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이 9시 정도 이렇게 열고 조금 더 빨리 닫는 쪽으로 운영을 조금 완화해서 할 겁니다. 오후, 저녁인데 오전에는 시험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드러난 문제점을 위해서 강평을 통해서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이렇게 잡으시고 저녁까지 시동을 건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별표 한번 볼까요? 헬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도 오로지 공부를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하면 공부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학생도 있고 그 다음 운동을 하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본인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운동을 하되 쉬는 시간에 가서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쉬는 시간에 와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떨썩하게 헬스 가방 챙기고 주섬 이렇게 나가면 방해되니까 쉬는 시간에 갔다가 쉬는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총 100분 정도 이용 가능하니까 운동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자율적으로 추가 학습을 좀 하는 게 학습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의고사 응시 반드시 하실 거고 음식물 반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가끔 이렇게 시간을 아끼려고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실내에서 김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몇 년에 한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시기에 따라서 돌출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고 그 식사 시간은 저희들이 일부러 충분히 드립니다. 한 80분 정도 드리니까 식사 시간에는 밥을 빨리 먹고 내가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식사 시간은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 노동의 양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시도를 안 해봤을 겁니다. 아니면 단기간에 이렇게 했거나 노동은 질이다 강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경험했던 한 두세 달 죽을 것 같았죠.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시험을 보니까 그게 매일 반복이 돼요. 매일 반복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더라도 학원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쉬는 시간을 잘 쉬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잘 쉬지 않으면 확 싫어져요. 공부가 확 싫어지는 게 슬럼프인데 슬럼프가 오게 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내는 일주일과 안에서 보내는 일주일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2기부터는 학생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2기부터는 지금은 이제 물리적 공간이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공간이 더 확보되더라도 2기 때는 잘 받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못 따라가요, 학생들이. 근데 2기 때 오는 학생들이 어떤 이제 계획으로 오는가 하면은 6월 모의고사 보고 뭐 나름대로 정리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2기 때 오는 학생들이 또 점수도 높아요. 한 뭐 작년 기준으로 하면 880, 뭐 좀 낮은 학생이 한 860, 70 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이 왜 그때 오는가 하면은 나는 점수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뭐 1기 때는 내 나름으로 정리하고 2기 때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기 때문에 학원 합격률을 낮출 뿐더러 그 합격률을 떠나서 주변의 팀워크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받지 않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시간이 외부 시간하고 내부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만 열심히 하더라도 양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산책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관악산 이렇게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루틴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4명이 간다 그 시간도 아깝다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 한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얘기한다든가 판례를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 식사를 한 3, 40분에 걸쳐 충분히 하시고 나머지 3, 40분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 거리가 정해져요. 거리가 정해지면은 그렇게 루틴을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은 식사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눈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 텀의 공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의욕에 앞선 마음에 식사 시간까지 희생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일종의 조언입니다. 그 다음 기록형 스터디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록형 스터디를 이제 원래는 조밀하게 구성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률이 예컨대 뭐 99%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학원이 이제 보는 부분은 1%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합격률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또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학원 1년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더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미쳤고 이제 마지막 보완의 단추가 또는 퍼즐이 이 기록형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이게 강의로 이제 보완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평소에 좀 짜내자 이런 차원입니다. 대신에 짜낼 때 전문성이 일종의 전문성이 좀 수반되면은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록형 스터디는 시작을 6월 1일 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 이제 서두르지 마십시오. 5월달 동안은 치유하고 회복한다 이렇게 잡으시고 6월부터 달린다. 종료일은 시험 한 달 전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참여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스파르타 출신 합격 변호사들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맙게도 이번에 합격한 또 작년에 합격한 20명 이상이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본인이 도와주겠다,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너무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1인당 4, 5개 팀을 담당하면은 내지는 초기에는 팀 담당 수를 좀 줄이다가 열심히 하거나 또 사장이 더 집중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변호사들이 또 선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십시오. 진행 방식은 6명 내지 8명 1교조로 편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숫자가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은 한 6명, 5명 뭐 이 정도면은 좋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진도표나 학원의 일률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터디를
작년에는 학원이 주도가 되어서 모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맡겨보니까 스터디가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이고 주로 많이 진행되는 스터디가 기록형을 모여가지고 필사하는 스터디입니다.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건 손훈련이에요. 그건 혼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미스팍 같으면은 한 3시간을 날려버리고 형사 뭐 공법도 2시간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학원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정해줄 겁니다.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강평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도표를 학원이 제공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방식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2줄만 더 내려가 보십시오. 2칸, 3칸 내려가면은 한 명이 한 문제를 발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법 같으면 2문제가 되겠죠. 2문제. 1문, 2문 이렇게 있으면은 한 학생이 1문 발췌하고 그 다음 학생이 2문을 발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품앗이로 좀 해서 간단하게 논점이 무엇이고 어떤 말을 써줘야 되고 해서 1시간 이내에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스터디는. 1시간 이내에 끝을 내시면은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면 한 공법을 기준으로 하면 4문제가 모이겠죠. 그 4문제 중에 저희들이 회차별로 구분해서 2문제를 토요일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2문제를 충실히 익혔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 채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변호사 참여하에 강평 들으시고 또 토론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다른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세 번째 칸을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6.0반하고 K2반이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경쟁의 폭은 조금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의에 진행하는 법은 말씀드렸지만 진행일은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되고 일일 한 문제 그러니까 한 회차 이렇게 되겠죠. 한 회차.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오후 3시 뭐 이 정도가 적정치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후 3시에 시험을 보시고 2시간 보시고 식사를 하고 그날을 마무리하고 해서 토요일은 좀 고단한 하루가 될 겁니다. 오전에 사례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 오후에 기록형 시험을 봐야 되고 그때는 토요일은 일요일날 치를 수 있으니까 텐션을 조금 높여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저녁을 거하게 드시고 좀 일요일 오전까지 쉬겠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사 공법 기록형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대로 내고 민사 기록형은 지금 단계에서 3시간 넘게 쓴다 이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논점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변형을 가해서 2시간 내내 작성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평 1차 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요일인데 수목금 중에 담당 변호사 상의해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평 방식은 변호사가 직접 채점을 하시고 조별로 문답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식으로 강평이 진행되든지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싫다 이렇게 하면 참가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모의고사만 보시고 수요일 과정에만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를 하느냐 마느냐 이 자체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는 게 한 10,000배 좋습니다. 하는 게 10,000배 정도 좋아요. 그래서 뭐 또 얘기를 또 하겠지만은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이게 외부에서 고립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학원 내에서 고립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좋은 사람이듯이 구성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니까 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니까 같이 더불어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조금 학생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거나 또는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어린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소극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6, 뭐 7, 8 이렇게 모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할 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5분 안에 해결되기도 하고 좋은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도움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지만은 막상 참여해서 말을 주고받다 보면은 도움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아니라 그게 무조건 참여하는 게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스터디 구성 진행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일자대로 진행할 겁니다. 스터디 지원서 접수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담당 변호사 공지,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주의하십시오. 구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는 다른 팀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근데 뭐 A팀에 배정됐는데 보니까 담당 변호사가 내 학교 후배더라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팀을 좀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담당 변호사를 배정할 때는
우리 학원에 이제 5시로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4시로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원래도 5시로 통과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8명 이 정도인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1000점이 넘어요. 그 5시를 준비하거나 4시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여러분 실력보다는 훨씬 더 힘든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5시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은 5시로 통과한 학생들 뭐 변호사죠 이제는, 그 학생들 지도하는 팀이 넣거나 이렇게 배정을 조금 달리 할 테니까, 그런 배정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거나 또 불편함이 있으면은, 또는 본인의 편리함을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청하시면은 그때 이 신청 기간에 이동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언 담당 변호사 예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가져가지고 스터디 진행 시간,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또 샘플 등을 제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구성은 이원화 시킵니다. 조언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학교 간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은 학원이 주도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얼마든지 담당 변호사 지정이 가능하고요. 추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스터디 진행 시간, 장소, 진행 장소, 테미스, 그 다음 피셋 연구관 8개, 그 다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스터디 카페 2개 내지 3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이렇게 잘 피하면은 뭐 충분히 불편 없이 스터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스터디별로 포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 개인별로 포상을 하게 됩니다. 스터디별로 포상할 때는 그 상세 선정 기준이 출석률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개인 성적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초반에 내가 빠지겠다 이렇게 하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성적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미리 취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입문을 번호키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추출을 보십시오. 학습 종료 20분 전에는 절대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식사 시간 뭐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 다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개인 시간을 조금 확장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에는 무조건 이동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저희들이 하루 마감을 할 때는 이렇게 CCTV를 다 돌려봅니다. 돌려봐가지고 1차적으로 안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CCTV를 돌려봐서 이동이 잦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정해진 시간 외에 이동을 하면 무조건 벌점을 부과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행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휴대폰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강의 수강 등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흡연석을 따로 마련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실내 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원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학원에 설정해서 실내는 22도 내지 24도가 적정하다 이런 부분들이 뭐 공유된 또는 공감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덥다,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되도록이면 창 쪽으로 앉아 마시고, 또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또 창 쪽에 앉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면은 내가 추위를 좀 탄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 앉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앉아보십시오. 앉아봐서 본인에게 맞는 자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덥다, 어떤 학생은 춥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5번에 주변 학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소음, 불필요한 공부 습관, 뭐 다리를 떤다, 아니면은 규칙적으로 기침 소리를 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헛기침을 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편이 발생하면 총무실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민법을 배우다 보면 수인한도 뭐 이런 것도 배우죠. 뭐 헌법에도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감내를 하시고, 또 본인도 소음을 일으키죠. 본인도 일으키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이웃 간에는 약간 감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있네요. 현명한 변시 준비를 위한 조언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미 극복한 요소들입니다. 극복한 요소들인데 몇 가지 공통된 실패 원인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해소됐지만은 학원에 왔으니까 1번처럼 했거나
2번처럼 했거나 3번처럼 했거나 4번처럼 했거나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 계셔서 내년은 이제 기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단점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진행할 부분들인데 강평이나 채점을 통해 지적받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침이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몇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3번입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매일 모의고사 응시는 뭐 당연히 할 것이고, 그 다음 5번에 공부 범위 확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 별도 이제 별치를 통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6번을 보십시오.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부담 가능 과목은 전문가의 의존을 좀 하십시오. 민법은 이태섭 선생님 클리닉이 있고, 거기에 빠졌는데 광락규 선생님 또 클리닉을 하십니다. 클리닉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작년에 성과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추가 비용이 되는 부분은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고 상담할 때 제가 점수를 봐서 이거는 민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실력을 조금 손댔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반드시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혼자 다 짐을 진다. 이렇게 부담을 좀 버리시고 부담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예컨대 민법 부담을 전문가를 통해 든다. 이렇게 하면 민법 부담이 없어지면은 민사법에서 한 80%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민사법의 80%를 줄이게 되면은 전체 공부활량에서 한 4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 측면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록형을 스터디를 통해서 덜어버리세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덜어지는 거니까 덜어지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헌법 제가 덜어드릴 거고, 그 다음 행정법, 그냥 형사법 이 정도만 남으니까, 그 다음 뭐 민사소송, 상법, 가벼운 것들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적 부담이 한 40% 정도 덜어지면은 남은 8개월 동안에 60% 정도 여러분들이 짐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혹시라도 주변에 도움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험 확률을 1%라도 높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개월 동안 뭐 7개월 정도 지도를 받겠죠. 지도를 받으면은 그 비용이 여러분 월급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게 봐야 돼요. 이 변호사 뭐 다른 공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 합격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 1억. 그 다음에 사회 진출하고자 하는 지체. 그 다음 주변에 가족들이 입는 피해. 이런 걸 고려하면은 피해는 1년 더 하면은 이거는 뭐 액수로 환산이 안 되는 사실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인이 하는 고생, 이건 본인이 겪는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본인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뭐 올해는 880이니까 신변총 올리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를 확 잡아야 돼요. 확 잡아야 이제 시험이란 부분은 한번 실패하면은 두 번째는 시험에 갈 때 더 쫄리는 겁니다. 쫄리는 것이 쫄리는 정도가 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쫄리지는 않아요. 쫄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변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더 넉넉히 해야 돼요. 더 넉넉히. 한 뭐 1100점을 내가 목표를 한다. 실수하더라도 뭐 950점이 걸린다. 아니면 980점이 걸린다. 이 정도로 해야지 달랑달랑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실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신림동은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일 이제 반가운 학생들이 시험 붙는 학생입니다. 뭐 2년 연속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볼 때마다 미안해요. 열심히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학원이 좀 미안하다,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 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변호사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아닐 거예요.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내지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 이런 더 큰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1단계 지체가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너무 오래되면은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사회 나갔을 때도 약간은 위축된 마음이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되 그 해결책은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만 독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1차원적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개선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 클리닉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양식을 이렇게 내드리면은 여러분 그 편의에 따라서 상담 진행하시고
또 배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3번을 보십시오. 집과 학습시설 이렇게 동선이 최소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집은 자는 공간, 그 다음 식당, 뭐 학습실, 그 다음에 아까는 산책로 이 정도 될 겁니다. 4번도 이렇게 좀 정하십시오. 메뉴 결정 이것 때문에 매번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정해놓지 않으면은 남학생은 좀 드문데 이 학생은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초코바 하나, 뭐 우유 한 잔 이렇게 때우지 마시고 때우면은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무조건 체력에 지장을 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살이 찐다, 뭐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시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열량 섭취를 조금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7번은 매번 강조하지만 힘들 거예요. 이게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은 30% 정도 남겨둬라 이런 부분인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의식은 하십시오. 의식은 하시고 옆에 조금 소문을 낸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 학생 때문에 내가 덕에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 시험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같이 하는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도움은 드리지만은 동료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은 어려운 게 양이 너무 많아요. 사법시험 1차 1년, 2차 1년, 연수원 2년 이 뭐 한 3, 4년 과정을 이 짧은 기간에 다 학습을 하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는 게 힘들고 그 다음 그 과정을 견디면 결과를 내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쉬워요. 내가 그 과정을 견뎠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되는 확률이 다른 시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험이니까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이 여러분 동료한테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한 학생이 1년 동안 계속 본인의 힘으로 유지한다. 이런 학생은 없어요. 이런 학생은 없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옆에 보니까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고 그 다음 나는 확 올라와 있는데 옆에 친구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본인 때문에 이 친구도 올라오니까 그게 사면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부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옆에 있는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양보하시고 그런 부분은 뭐 학원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죠. 여러분을 전체로 우리가 상대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수하시고 그 다음 성적에 대해서 이것만 이제 투쟁심을 좀 가지시고 나머지는 전부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학원 생활을 잘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유 공간을 30% 남겨두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적 부분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 육식동물처럼 해야 됩니다.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들판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풀을 먹는 속도도 질겅질겅 이렇게 씹어요. 소를 보면 뭐 침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몸에 평화로운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사납게 해야 됩니다. 육식동물이 본인들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에너지를 써서 들판에 이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그 피가 뚝뚝 흐르는 살점을 뜯어먹는 거죠. 공부할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져요. 외부 환경, 외부 여건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본인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방출이 되니까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미스가 오는 겁니다. 무조건 로스가 와요. 로스가 오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은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힘들구나. 조금 쉬는 시간을 조금 늘릴까? 아니면 내일 성적을 더 잘 받을까?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요구지만은 여유 공간을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벌점 제재 기준입니다. 제가 제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모의고사 안 보는 부분. 박스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모의고사를 명시하면은 학원에 있을 이유가 뭐 1도 없습니다. 서로 피곤한 일이. 그 다음 명시한 학생들은 학원에서 문자가 갈 겁니다. 제 번호로 가면은 반드시 저한테 왜 응시를 하지 않았는가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벌점이 모의고사 명시 그 다음 벌점 7점 이렇게 12점이에요. 하루 만에 12점 올라갑니다.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 통보를 하실 때는 이름 그 다음 소속 이렇게 해서 뭐 6.0반이다 아니면 또 K2반이다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의 불편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학원 홈피 활용은 익명 게시판은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써보니까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을 쓰는 아주 일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부 학생들 때문에 전체 수준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익명 게시판을 사용을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8개월만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 남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 나가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희생해서 전체 공익을 크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이제 주어질 그런 지위에 맞는 그런 언어를 쓰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원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3번에 저한테 제 연락번호 다 이렇게 기입을 좀 하십시오. 문자 남기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뭐 임시번호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던데 그때는 제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임시번호를 보내지 마시고 그냥 본인 번호로 보내십시오.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익명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고 그다음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보다는 그 표현 때문에 진위가 묻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는 본인 실명 밝히시고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예방관리 수칙인데 코로나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지로서 대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고민해봤자 해결책이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고 굳이 이제 작년 경우를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재바르게 저희들이 용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원은 문을 닫더라, 독서실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으로 대처를 했고 그 공백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할 때는 나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9시에 저희들은 문제를 송출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그 시간에 쓰고 그 다음 시간에 마친 시간에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시면은 우리가 받아 채점해서 다시 송출을 해드리고 이런 쪽으로 공간만 달리했고 시스템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어서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마다 공부하는 부분을 인증해서 학원에 사전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을 이렇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갈 수 있는 작년에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대처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동선을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친구 만난다 하지 마시고 어디 여행을 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학습실, 집 이렇게만 뱅뱅이만 이렇게 도세요. 그 다음 식당 들어갔더니만 사람 많더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한간 시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방법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혹여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면 본인에 한해서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이제 최상의 대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학원에 확진자가 나왔는 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 명도 없어요. 작년부터 해서 한 명도 없으니까 학원 자체 차원에서는 보면은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체 판단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본인이 제일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는 본인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고 지문 등록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 3일 동안은 저희들이 문을 열어둘 겁니다. 나중에 문을 닫게 되니까 입구 쪽에 지문 등록을 절차를 1층 사무실에 가서 총무에게 문의하면은 상세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리 배정 기준 방법입니다. 이것도 학원에 6년 동안 해온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체 그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부작용이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학원의 정행 기준 중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온도 부분, 그 다음 자리 배정 기준 부분, 개인적 생각이 있더라도 학원의 정한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5월 5일까지는 자유이용, 그 다음 배정패 성명 기재하시고 성명 기재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해도 괜찮고 대신에 여러 층에 중복 기재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모두 무효화시키고 최우수운위에 배정을 합니다. 그 자리는 5월 6일 날 최종 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내가 자리를 좋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나는 아침 7시에 왔는데 나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편리한 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해보라 이런 의미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게 기득권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불편하지만은 책을 정돈해서 이렇게 남이 앉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방에 챙겨서 3일 동안은 불편을 조금 감수하시고 본인 자리가 확정이 되면은 남은 짐을 옮겨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여러 이제 그동안에 학생들이 한 건의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일찍 와 자리 잡았는데 왜 인정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건의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다른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지막 날에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쓰자. 이건 중복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중복자가 너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름이 써져 있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양보해서 다른 자리에 써야지. 이런 양보들이 미리미리 이름이 있으면 배려심이 좀 발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자리는 최종적으로 추첨을 결정할 건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았던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원에 제시한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이 단점보다는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단점이 더 많은 의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리 배정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물함은 밖에 있는 사물함이 유료인데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에 충분한 여러분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안에 있는 공간이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책이 불필요하게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고 밖에 있는 사물함은 안 써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내드린 헌법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 중에 문의사항 아니면 나중에 문자로 해주셔도 되고 학원에 올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진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 진도표. 어, 8일인데 시험은 6회를 봅니다. 근데 헌법을 8일 이상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8일이면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약간 여유 있는 시간. 뭔가는 헌법을 공부하는데 민법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 형법만큼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시험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한 50분이나 60분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한 것을 표현을 충분히 하라 이런 차원으로 시간을 조금 더 들였다 이렇게 보시고 2기 때 가면은 이 시간이 더 축소가 됩니다. 그때는 60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3기 때 가면은 본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시간에 대한 훈련이다 이런 것보다는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간이 본 시험보다 조금 넉넉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강의 교재 부분인데 핵심 암기장은 구입을 반드시 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 결책 사항은 보면은 핵심 지문 총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에 대한 대비인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진도표를 보겠습니다. 진도표 강의 주제에 대한 부분, 진도에 대한 부분이죠.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핵지총에 있는 주제들입니다. 혹시라도 핵지총을 교재로 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 이런 주제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첫째 날은 헌법소원 68조 1항의 요건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본안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요건이 20점 내지 25점 본안이 또 20점 내지 25점 이렇게 50점짜리를 냅니다. 두 문제를 내고 핵지총은 47페이지까지 암기장은 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틀째를 보십시오. 이때는 68조 2항의 요건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 본안 문제 객관식은 핵지총 104명까지 암기장은 94명까지 하루의 측정 분량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 다음 3일차 부분입니다. 별표 고난정의 요건 문제 본안 문제 핵지총 암기장
그 다음 4일차 그래도 68초 이상 헌법소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건 문제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 본안 문제 그 다음 액지총 안기장 그 다음 5일차입니다. 핵지총 그 다음 안기창 통치구조정부 그 다음 6일차입니다.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핵지총 나머지 남은 부분 그 다음 안기창은 전체 범위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아서 하루 전날 다 보겠다. 이날은 좀 무리를 하십시오. 무리를 해서 밤새우더라도 한번 보겠다. 이런 각오로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밑에 별표 보겠습니다. 객관식은 10문제, 사례형은 50점, 요건, 본안 각 한 문제. 세 번째 주의하십시오. 사례형 답안은 답안지 앞면만 쓰세요. 앞면만. 뒤로 넘어가면 채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이제 미리 하는가 하면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1문은 잘 쓰고 2문은 망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2문 먼저 쓰자. 2문 망치고 2문 잘 쓰고 2문 망치고 이게 시험 칠 때 이런 부분에 개념이 없으면은 읽을 때 개념 없이 읽어요. 그 만연히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만연히 읽기 때문에 만연히 읽게 되면은 그 분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분량을 채우게 되면은 꼭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고 불필요한 내용을 채우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분량 조절을 책을 읽는 단계에서 잘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감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실제 시험하고도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은 앞면만 쓰세요. 앞면만 써야 책을 읽을 때 그걸 의식하고 읽는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읽었더니 시간 오버가 되더라. 아는 내용은 많은데 쓰지를 못하겠다. 이게 시험장에 가면은 시간이 더 주어지니까 막 쓰는 겁니다. 그럼 이면이 실질적으로 감점이 발생해요. 발생하니까 그런 훈련을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8일간 헌법 공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안내 이런 부분입니다. 객관식 마스터 계획입니다. 10회 교전을 변시 16개야 또 모의고사 진행되는 70점 이하 그러니까 7개를 못 맞는다 이런 수험생을 대상입니다. 아니면 변시 준비 과정에서 기출문단 반복했다 이 학생도 대상입니다. 실력 늘지 않아요. 기출문단 반복해서. 이런 학생들은 핵지총하고 880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8일 동안 진행된 특강이에요. 이걸 무료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내용을 좀 채워야 됩니다. 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에 이렇게 제가 아주 얇은 책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만들어 드렸는데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작년에는 뭐 최신 판례 위주로 그다음 조문 위주로 굵직한 조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뭐 17개 18개 맞았는데 우리가 본 시험이죠. 올해 시험입니까? 올해 시험 그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최신 판례를 많이 배제하곤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한 13개 좀 감이 있으면은 14개 15개 이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핵지총을 보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문제 틀리면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걸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이 어려진다, 쉬워진다 이렇게 단정을 못합니다. 단정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양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핵지총으로 그냥 착실하게 보는 게 그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강의했으니까 우리가 8일 동안 강의 들으면 시간이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동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빨리 들으십시오. 너무 이렇게 뭐 1.8, 2.0 이렇게는 듣지 마시고 제 강의는 한 1.4배속 정도로 들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열을 갖고 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4배속 정도로 들으면은 하루에 제가 실강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한 강의니까 2시간 반 들으면 됩니다. 2시간 반 들으시고 1시간 30분 안쪽으로 복습을 하시면은 한 4시간 정도면은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후 시간을 투자하면은 객관식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 보십시오. 사례 예리한 느낌이 없다. 이렇게 뭉툭한 사례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되고 또 강약 조절 없이 만연하게 작성한다. 이런 대부분이고 사례 점수가 좀 저조하다.
원래 기준 5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 저조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안 된 학생들은 50점 이하가 대부분이고, 시험이 된 학생들은 50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5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단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필수 암기장 이거는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또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진도만큼만 동영상을 수강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보던 책이 아니면 낯섦이 이렇게 확 다가와요. 낯섦이 다가오니까 책이 좋고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전에 아, 이거 시간이 많이 들겠다 이런 부담을 느끼니까 학원에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까지만 들으시고, 그 다음 이유는 암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암기하는 건 아무 도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뭔가는 알고 있는데 기출을 어떤 각도로 냈더라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기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출은 이미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 다음 본인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기출문제 공부에 반영하는데 이건 다 일종의 좀 나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우선순위를 핵지총, 암기장을 8일 동안 익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대로 8일 동안 잘 활용하면은 핵지총은 여러분 능력으로 나중에는 하루만 보고 암기장은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헌법이 6일이 주어질 텐데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그 타켓을 그렇게 정하죠. 8일이 왜 있는가 하면 6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개념 없이 책을 보면 안 돼요. 예컨대 민법을 20일 한다, 민사법을. 그 다음에 12일이다 하면 12일을 위해서 우리가 20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 개념이에요. 20일 하면은 그 다음에 6일이 주어집니다. 6일 때문에 또 12일이 있는 것이고, 6일 동안은 다음 시험 직전에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한 8일 동안 충분히 했다. 또 민사법을 치면 20일 동안 충분히 했는데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10일 주어지면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리 정리를 안 해뒀기 때문에, 개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줄여야 됩니다. 그 헌법은 그렇게 줄여두면은 이 공부가 모든 과목이 끝났을 때 자신이 뿜뿜하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느낌상 각이 잡힙니다. 헌법은 이거 하고 이것만 보면은 다음에 한 6일 정도 주어지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한 과목 끝내는 겁니다.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 행정법 잡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근데 이것도 한 8일 하니까 잡히더라. 이렇게 하면은 2과목이 끝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민사법 버겁더라. 이번엔 다 못했다. 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순환도 올 때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잡아가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어쨌든 일기가 났을 때 나름대로 내가 방향이 잡혔다 이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완성도로 뭐 상기, 사기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한 과목 나아지는 과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공부 방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상담글에 뭐 합격한 학생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 합격한 학생들 만나도 얘기는 똑같습니다. 학원에 시킨 대로 했어요. 이거예요. 학원에 시킨 대로 했어요. 이거니까 지금은 간지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개별적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변호사 참여 스터디 진행할 때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의 구체적 질문이 생겼을 때 묻는 게 해결책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앞선 경우입니다. 객관식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량이 적은 경우가 100%.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공부량이 적은 경우가 2번째입니다. 기출 문제만 반복했다. OX 유형어 단락적 교정만 반복을 했거나 얇은 정리서 암기장이겠죠. 이것만 반복했다. 점수 안 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은 일종의 궁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는 약간 이렇게 글재주가 있으면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객관식 아닙니다. 객관식은 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는 게 이걸 혹시라도 거듭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했던 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한다 똑같아요. 기출문제 보고 암기장 열심히 한다. 분량이 늘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암기장만 가지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암기장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우리가 공부한 학생들의 점수대니까 하루면 볼 겁니다. 그럼 8개월 공부가 하루치볼 양밖에 안 느는 겁니다.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기출문제를 앞으로 내가 더 반복하겠다 이렇게 해봤자 기출 앞으로 3번. 그렇죠. 모의고사 3번 더 보는 겁니다. 3회를 더 보면 헌법으로 치면 60문제를 보는 건데 이걸로 실력이 늡니까?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60문제 내가 더 반복했다 하면 학원에 올 필요 없이 하루만 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반론이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이건데 그건 친구 얘기고 본인은 학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은 100을 투입했는데 150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100을 투입했는데 60이 나오기도 해요. 60이 나오면 시험이 안 되고 150이 나오면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럼 투입을 늘려야 돼요. 투입을 늘리는데 양쪽으로 다 늘려야 됩니다. 양을 늘리는 부분은 학원에 나오면 양을 늘리고 안에 질적으로 늘려야 돼요. 보는 걸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 늘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의미가. 고생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양을 적극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해결책 보십시오. 두 번째 기본서 보는 게 많습니다. 기본서 보는 게. 지금부터 기본서 봐도 되나요?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이 거의 유일한 시기이고 그 다음 혹여라도 전부 다 내가 기본서를 보는 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꾸세요. 그것만 부분적으로.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 기본서 말고 강의가 수반된 학원 강사들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실력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진도가 기본서를 기준으로 하루에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가 하면 한 50페이지 정도입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거북이처럼 본다 할지라도 1시간에 10페이지는 보니까 그럼 5시간이면 보는 작업입니다. 그 줄여두면 다음에는 2시간이면 보고 그 다음에 1시간이면 보고 이렇게 되니까 기본서를 봐야 실력이 좀 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OX 문제 이건 다 보조교재입니다. 보조교재. 기본서 한 단락 정도 가고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기출문제 볼 시간이 없으면 학원 모의고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례형입니다. 논점 누락 이게 치명적이고 효율적 배열 미숙 이런 부분이 주로 발생하죠. 내가 빠뜨렸다 아니면 썼는데 지면을 너무 낭비했다. 1문은 거창하게 2문은 아주 이렇게 용두사미꼴로 모의고사 채점 첨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강평 집중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저도 이제 첨삭을 많이 하죠. 첨삭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굳이 뭐 비교가 좀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채점 첨삭.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 교수님들 하시겠지만은 학원만큼 학생이 있는 건 아니고 사부시험 때야 뭐 채점하면은 뭐 500부, 600부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쌓이고 하면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아, 이거 고득점 하겠다. 그 다음 그 학생에 대한 점수 기준을 가지고 본시험 성적과 비교해 보면은 아, 어느 관점을 가지고 교수들을 채점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점, 첨삭, 강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듣고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아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대부분 나아지는데 어찌한 얘기를 오늘 답안에 반영하지 않고 간단한 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게 진척이 너무 느려집니다. 너무 느려지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이 경사도가 가파르게 나오지 않고 밋밋하게 나오게 되면은 시험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법 바꾸는 문제인데 바꾸지 않는 게 제일 유리하죠. 점수가 안 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사례 기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객관식 하다 보니까 선택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인가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인가 이렇게 가려봐야 됩니다. 가려봐야 되고 법을 하나 과목을 바꾸어서 체화시켜서 본인의 언어로 환원을 시켜서 이걸 답안에 표현을 해서 고득점을 맞는다 이런 부분은 제한된 시간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선택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니면은 바꾸는 시간을 기존 선택 과목 일부 투자하고 또 약한 과목의 일부 또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법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여러 번 검증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은 바꾸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암기장은 반드시 있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객관식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핵심적으로 이번에 한번 뿌리를 좀 바꿔보는 것도 아주 유용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제가 기다릴 테니까 다른 층에 계신 분도 이 자리로 3층으로 오시면은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